자, 여러분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급여 보시죠. 자, 여기는 그냥 말문제 위주 대비하시면 되고요. 실기에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급여 있죠. 급여는 원칙이 송금. 바로 띄워서 할게요. 바로. 뭐냐면 자, 사회유출이 있어요. 사회유출. 사회유출이 있는데 이 사회유출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우리 드라마 있죠. 드라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재벌 3세나 재벌 2세, 재벌 2세나 3세가 망난입니다. 망난이. 그죠? 망난이어가지고 맨날 막 클럽 다니고 막 맨날 싸우고 누구 패고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걸 비서가 이제 회장님께 보고하죠.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맨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을 배우라고 강제로 회사를 나오게끔 해요. 그렇죠? 내가 맨날 놀죠. 노는데 일단 처음부터 뭐 사장으로 앉히진 않죠. 맞죠? 처음에는 야, 너 저기 밑에서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데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밑에부터 시작해라 이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1,000만 원. 원래 그 밑에서 시작하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만약에 1,00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700만 원은 부당하게 준 걸로 봐요, 회사가. 이해되세요? 그게 요거예요. 지배주주의 관련자죠. 재벌 3세나 2세나 3세는 직급을 초과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아마 교재는 좀 어렵게 써져 있을 건데 요약하면 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우리가 임원 중에서요. 출근 안 하는 임원이 있어요. 출근 안 하는 임원이 있는데 그 출근 안 하는 임원한테 우리가 그 가끔씩 그 출근 안 하고 와가지고 사회이사라고 사회이사 회사 외부 이사인데 주총에서 여러분들 봐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들고 참석만 해. 근데 월급 진짜 셉니다. 뭐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사회이사라고 아니면은 우리가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개국공신 개국공신인데 능력이 딸려. 그러면 임원한테 출근은 하지 마세요. 보수는 좀 드릴게요. 이렇게.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만 돈만 벌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하게 지급한 보수는 부당하게 회사가 준 걸로 봐서 사유출이다. 이 정도 잘 안 내요. 알죠? 여기서는 빨리 넘어가고요. 자, 상여금은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자, 보세요. 상여금은 바로 띄우고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주택자금 대여든 사택 제공은 우리가 출자 임원과 나머지 이렇게 구분했죠. 출자 임원과 나머지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택 제공이 아닌 쪽은 다 임원 아니면 직원으로 구분합니다. 임원 아니면 직원. 그럼 여러분 질문. 우리가 시험에 가끔씩 그 직원의 이름을 내거든요. 직원. 뭐 부장, 뭐 과장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부장님은 임원일까요? 직원일까요? 부장님. 직원입니다. 직원. 맞죠? 가끔씩 부장님을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원 중에서 가장 권한이 높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직급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상여금하고 퇴직금의 한도를 둬요. 법인세에서. 알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여금하고 퇴직금을 여기까지만 받아라 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만약에 임원이 상여금 한도를 초과해서 받아갔다라고 하면 회사는 부당하게 임원한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더 준 거잖아요. 그때는 송금, 불산입, 상여하면 똑같이. 그렇죠?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거니까 부당한 유출로 봐서 다 상여예요. 알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면, 자, 임원의 상여금 규정은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갑니다. 임원 상여금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걸릴 일은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뭘 출제하냐면 요거요. 회사의 규정이 없는 걸 출제해요. 회사의 규정이 없는 거. 그래서 임원에 대한 상여금 규정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0은 뭐냐면 한도를 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한도를 0으로 본다라는 건 전부 다 송금불산이 상여 때리겠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알죠? 그래서 임원 상여금 한도는 우리가 회사 규정이 없으면 0이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송금불산이 상여하시면 되겠어요. 알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요거는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잘 내는 편은 아닌데 가끔 잊을만 하면 시험에 세무 조정하세요 할 때 가끔 냅니다. 아주 잊을만 하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상여금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겠죠? 이익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상여금 주니까 잉여금 얼마 얼마 현금 얼마 얼마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법은 요렇게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현금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걸 비용 처리했대요. 이거를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잘 내는 건 아니니까 바로 할게요. 잘 내면 꼼꼼히 좀 하겠는데 그러면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소득처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송금 불산이 기타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본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가 잘 나오면 제가 꼼꼼히 하겠는데 잘 안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낸다라는 거 한 4, 5년에 한 번씩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기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 퇴직금. 퇴직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거는, 참,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좀 해볼게요. 왜냐면, 얘도 잊을만 하네요. 뭐냐면, 자,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를 초과해서 주면, 그때는 송금, 불산입 상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주의하실 게, 직원은 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원은 우리가 상여금이든 퇴직금이든 한 100억 줘도 다 송금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낚시를 파기 위해서 직원의 한도를 가끔 던져줄 때가 있어요. 직원의 한도. 그거 낚시예요, 낚시. 알죠? 직원은 한도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임원 퇴직금 한도는 회사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 따라가고요. 회사의 규정은 정관만 인정해요. 요거는 가끔 출제합니다. 말문제로. 정관만 인정하지 이사회, 주총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회나 주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관만 인정합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문서인 정관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근데 상여금은 금액이 한 번당 금액이 작잖아요. 퇴직금보다. 그래서 거기는 뭐 주총이든 이사회든 정관이 다 인정하거든요. 아무튼 정관 인정한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근데 회사의 규정이 없대요.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0이 아닙니다. 아까 상여금은 상여금 임원에 대한 상여금 규정 없으면 0이었잖아요. 한도. 근데 여기는 0이 아니라 공식에 따라가요. 공식에 따라갑니다. 이 공식을 응용한 것도 가끔 잊을만 하면 출제하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제끼셔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여기는 왜 0이 아니냐. 만약에
임원의 상여금 한도는 우리가 규정이 없어도 0이잖아요. 규정 없으면. 맞죠? 근데 상여금 자체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송금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하지만 퇴직금을 만약에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회사가 안 정했다고 0으로 보게 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폭탄. 퇴직금이 거의 한 몇 억 되잖아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맞죠? 몇 억인데 그거 다 한도 없네? 0 하게 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겠죠. 몇 억에 대해서 과세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사의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 따라가요. 그럼 그 규정은 어디 따라가냐면 쪽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우리가 그 직원이죠. 직원. 우리가 그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우리가 법이 없거든요. 그때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이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임원이 받을 퇴직금이 한 달치 월급이에요. 직원이 받을 퇴직금 있죠. 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우리가 최소한의 퇴직금이요. 1년 내가 근무하고 퇴사했다라고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근무하면 2달치 월급 최소한의 퇴직금이에요. 그 규정 따라가요. 그 규정.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퇴사 전 1년간 총급여 받은 거 있죠. 거기에 10%를 곱하면 대략 한 달치가 돼요. 원래 12분의 1 해야 되지만 그냥 10%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 한 달치 월급에 네가 근무한 기간만큼이 최소한의 퇴직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퇴사 전 1년간 총급여 있죠? 요거예요. 요거를 좀 암기요. 그 우리 총급여라는 표현은 근로소득에서 씁니다. 소득세에서. 그죠? 총급여. 그랬을 때 여기 송금 부인된 금액은 제외다라는 건 여건이 되시면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급여하고 상여금 있죠, 여기. 여기 급여하고 상여금에서 송금으로 부인된 금액은 제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급여나 상여금에서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지 않으면 한도가 늘어나서 오히려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회사 규정에서 여기 한도잖아요. 이 한도가 높아질수록 송금 부인되는 금액이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이게 송금의 한도잖아요. 송금의 한도. 송금의 한도가 작을수록 제재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급여랑 상여금 여기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잘 나오면 열심히 하겠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정도만. 자, 되셨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입니다. 조세. 여기는